알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네, 트렌드를 통해 경제 흐름을 깊이 들어보는 맨손 경제 시간이죠. 오늘도 머니투데이 조환송 기자,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음악과 함께 깔면서 들어가 보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았는데 지난주에 되게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라면값. 네, 맞습니다. 요즘에 라면값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뭐 이탈리아는 파스타, 어디는 또 다른 품목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추경호 장관이 이거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올랐을 때 올렸으면 내려가면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라면 업체들이 라면값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 제조업체들이 뭐 작년 9월, 10월에 라면값을 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밀 가격이 1년 전 대비 50% 그리고 뭐 작년 말 대비로는 20% 정도 내렸으니까 밀가루 가격이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가격을 좀 내려야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그렇자 이제 다음 날이죠.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해서 뭐 상장사인 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뭐 이런 것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뭐 가격 인하 압력은 조금 거세져서 뭐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도 뭐 라면과 과자 업체의 원재료 가격 인하분을 뭐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뭐 이렇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21일에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제품값이 계속 높은 것에 대해서 뭐 경쟁을 촉진하도록 뭐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을 뭐 좀 더 봐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방위로 좀 압력이 거세지면서 라면 업계는 뭐 밀 가격은 내렸지만 밀가루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뭐 가격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이제 화장이 제분업계로도 좀 확산이 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이죠. 26일 대한제분, 뭐 CJ 제일제당, 삼양사 등 뭐 10개의 국내 제분업체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뭐 라면 값에 이어서 뭐 밀가루 값이 뭐 도마 위에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라면 업계에서는 우리가 받아오는 밀가루 값은 국제 곡물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든 말든 어쨌든 작년에 10% 올린 채로 그대로 받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다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가격을 좀 볼게요. 실제로 라면 업계가 원재료비가 싸졌는데도 폭리를 취했느냐 이거 좀 따져볼 구석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추 부총리의 말대로 급등했던 국제 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소맥 밀이죠. 밀 선물 가격을 보면요. 2020년 7월 5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지난해 3월이죠. 1,300달러까지 뛰었다가요. 그런데 지금은 72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라면 업체들은 이 국제시장에서 이 가격대로 직접 사오는 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나 삼양사 같은 제분업체에서 사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밀 가격에 뭐 직접 영향권에 드는 것은 이런 제분업체인 셈이고요. 그래서 이 라면 업체들은 우리는 이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 가격이 절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 수입 가격을 좀 살펴보면 2021년 5월 킬로그램당 300원대에서 지난해 9월 681원으로 오른 뒤 올해 5월 562원으로 최고치에서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최고치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내렸지만 작년 월 평균 수입 가격으로 견주면 올해 5월까지 뭐 수입 가격은 별 차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밀 가격이 내린 건 맞지만 이런 내림세가 곧바로 밀가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약간 일리가 있는 게 국제 밀 가격이 뭐 시카고 선물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실제 수입하기까지 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하락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밀가루 원료인 원맥을 또 뭐 수입하는 과정에서 뭐 운송비나 인건비, 통관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입 통관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서 이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제분업체는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라면 업체가 얘기를 하는 게 이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유 비중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체 얘기를 들어보면은 라면 제조업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라면의 스프값도 되게 무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라면 스프값이 원료의 뭐 40%에 달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서 이렇게 밀가루 값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라면 제조업체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특정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20년 사이 이제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내린 것은 2010년에도 한 번 있긴 했습니다. 2010년 1월에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라면이랑 빵, 과자 등 식품업체들에 대해서 가격 담합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당연히 다음 날 곧바로 조사하겠다 뜻을 밝혔고요. 그날로 바로 SPC그룹이 빵값 내린다 발표했고요. 이어서 라면, 그 제과업체가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를 했고 부침가루, 튀김가루 생산업체까지 값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라면 값이 인하되면 소비자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이 너무 반길 일인데요. 라면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 그래서 이 가게 살림이나 소비자 물가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에서 라면 물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외식의 라면과 이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가공식품의 라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외식의 라면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 9.5%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의 라면은 13.1% 올랐는데 이 가격으로만 따지면 라면 한 그릇이 한 500원에서 1,000원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라면 한 개 가격은 50원에서 100원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각각의 라면 품목이 소비자 물가 통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 이 라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가중치는 1000분의 2.71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낮은 건데 이 사실 물가에 약간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휘발유 같은 게 있잖아요. 휘발유의 이제 가중치가 20.8, 그 전기 요금이 15.5, 돼지고기가 10.6인데 라면이 2.7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외식 전체 가중치는 126.7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비할 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면 값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그 고물가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물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이런 해석이 깔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이라는 품목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도 다분히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아마 소득 수준에 따라서 라면의 소비 행태는 굉장히 갈릴 겁니다. 그거 자체가 주식인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라면은 거들 뿐 사실 라면 등이었을 거예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뒤에 남기고 싶었던 말은 제분이나 우유값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건 비단 라면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업들은 좀 이런 분위기는 옳지 않아요. 이런 반발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아까 조한선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로 뭐 이런 원재료, 뭐 원유 가격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 기타 나머지 비용들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뭐 이렇게 정부가 특정 품목을 관치 관리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잡힐 수 있냐, 실제로 이렇게 물가가 잡힌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정부 관계자가 말했듯이 이제 뭐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로 그냥 조사를 하면서 물가를 이렇게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뭐 실제적으로 정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뭐 라면 값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가격 인상을 뭐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담합이나 이런 요건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조사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도 할 말은 있을 것 네. 같은데 이 라면 업계 혹은 기업들이 그동안 편승 인상을 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제조사들이 이러다 망한다 이러면서 진짜 망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을 대폭 올렸거든요. 뭐 농심이 평균 11%, 뭐 오뚜기도 11%가량 올랐는데 그런데 올해 1분기 라면 제조사들의 실적은 또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농심만 해도 영업이익이 6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6% 가까이 뛰었습니다. 물론
물론 이 농심에서는 우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잘 팔려서 이런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주장하긴 하지만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원가 절감이나 뭐 기술 개발 등 이렇게 자구책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뭐 50원, 100원씩 이렇게 가져가서 이익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자신들은 뭐 50원, 100원 정도 올리는 거라고 항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파가 있잖아요. 이 라면 원가가 오르면 분식집에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라면 한 그릇 가격이 또 올리는 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이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작년에 그렇게 가격을 올려야 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라면이라는 그 틈새가 뚫렸을 때 요 틈이 아마 전방위적으로 모든 식품 물가의 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위기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들이 굉장히 갈리는데요. 김혜원님, 제가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에서 일하는데 제가 일하지만 저도 빵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 먹기가 손 떨립니다. 10,000원 가지고 몇 개 못 삽니다. 실제로 빵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값이.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또 다른 분은 이게 가격만 너무 누르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떤 게 옳은 방향일까 고민이 돼요. 이거는 근데 공공요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려야 될 때 제때 못 올리면 나중에 이게 전 국민이 또 국채 발행, 공사채 발행, 대출이자 올라가는 걸로 십시일반하게 되거든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가격 논란이 하나 더 있어요. 휴가철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철 바가지 요금 논란. 최근에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또 엎드려서 석고대죄하고 나서도 또 바가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달 15일에 이제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 그리고 상술 등으로 인해서 좀 소비자 불만이 많자 좀 이렇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말 사이에 또 한 번 같은 그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이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꽃게가 굉장히 싱싱했는데 집에 오니까 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꽃게가 싱싱하지가 않으면 다리가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걸 줬다. 좀 이런 피해 사실을 또 알리면서 역시 소래포구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굉장히 소비자 반발이 지금 싸늘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보다 더 많은 연간 845만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였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최근에는 거의 이제 뭐 바가지 쓰러 소래포구 간다 뭐 이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위태로운 상황 같은데 지방축제 현장에서도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모양이죠? 네, 최근에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이거 좀 상당히 놀라운데 춘천의 막국수 축제에서 지름이 10cm 크기의 감자전이 3장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 얼마일까요? 3장에 무려 25,000원을 받아서 한 장에 25,000원. 지름 10cm면 네. 그렇게 손바닥만 한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뭐 사실 관계에 나선 뭐 축제 조직위가 뭐 최근 감자 가격이 올라 있고 뭐 음식점에서도 한 장에 7,000~8,000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뭐 되게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최근 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화제가 됐던 게 전통시장에서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을 요구하는 모습이 뭐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또 뭐 전남 한평군 나비축제에서는 어묵 한 그릇이 10,000원에 가격이 매겨져서 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묵 한 그릇 10,000원. 어묵은 사실 그 들여오는 원가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요. 이게 축제라는 특수성 그리고 이게 단기간 열리는 그 특수한 시장이라는 걸 고려해도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북에서도 가수 싸이 공연이 8월에 열리는데 예약했던 방값을 더 얹어서 안 내면 당신 예약까지 취소할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평일 2인실 기준 1박에 3만 원에서 8만 원이었던 숙박 요금이요. 공연 당일 기준으로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지속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100번 양보해서 요때 딱 현장에 가서 방 구하려는 분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웃돈 주고 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휴, 어쩔 수 없구나 싶은데 미리 예약한 분들까지 돈 더 안 내면은 그러니까요. 강제로 예약을 음. 취소하는 거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이광수 기자님 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얘기 거의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나옵니다. 이제 팬데믹 지나가고 해외로 나는 나가버릴래 차라리 지방여행 안 가고 갈 거야 이런 분들 좀 늘어날까 봐 걱정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보면은 국내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도 취소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가 요즘에 워낙 또 엔화가 엔화가 싸다고 싸니까. 하고 일본 네. 너무 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수지 적자가 올해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 여행 수지 적자액이 32억 3,5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2019년 3분기 32억 8천만 달러 이후에 3년 반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셨다는 건데 당연히 뭐 코로나19 때 해외에 못 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었겠지만 사실 코로나19 때 우리 국내 여행 많이 다니면서 국내도 좋네 막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 되돌림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뭐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사 검색해 보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는 네. 말을. 그래서 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 인력이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단속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좀 최근에는 좀 가격 같은 거를 사전에 공시, 뭐 감자전은 5,000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공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남은 축제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옛날에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알면서도 좀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축제를 한다 뭐가 좀 이상하다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라옵니다. 그리고 품질이 어떻다 재료가 어떻다 바로 공유가 되거든요. 저비용 항공사가 우리나라가 이 저비용 항공사를 고속버스처럼 타는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비용 항공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저렴한 요금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가까운 해외 여행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국내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하고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그림 보고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진격의 알뜰폰 조한송 기자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알뜰폰은 원래 잘 아시겠지만 이 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좀 요금제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M 모바일이 알뜰폰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자급제 보상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자급제라는 거는 핸드폰 공기계를 사고 이 통사는 본인이 선택하는 이런 걸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18개월간 이용한 후 단말기를 반납하면 이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기존 뭐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상 서비스처럼 제약정의 조건 없이 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꽤나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급제 요금 보상 서비스를 하게 된 거는 MZ 세대들이 최근에 알뜰폰 요금제, 그러니까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최신 공기계를 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출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기자님 그러면 알뜰폰이 이런 식으로 해서 4월에 알뜰폰 가입자가 이제 1,400만 명에 육박한 상황인데 이통 3사도 긴장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알뜰폰 제 주변에서도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졌어요. MZ가 아니어도 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뜰폰 업계에 사실 이통 3사가 뭐 영업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이걸 좀 줄이거나 알뜰폰 혜택에 대응하는 혜택을 또 내놓기도 합니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이제 얼마나 늘었냐 보면은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17.6%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가 전월 대비 21.4% 증가한 11만 7,513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4월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아무래도 항상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뭘 줄일 수 있나? 그러다 보면 통신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많이 계산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통신 3사가 SK텔레콤이랑 LG유플러스 이런 통신 3사가 알뜰폰 업체에 사실 신규 가입자당 영업 보조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 이유가
통신 3사가 이 망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알뜰폰 음. 업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자기들도 시장 점유율 확대되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금들을 좀 줄이고 있고 사실 알뜰폰 업계에서 가장 최대 위협이 됐던 것은 영원 요금제예요. 영원 요금제. 네. 이게 이제 한번 가입하면은 몇 달 동안은 요금제 자체가 그냥 무료입니다. 야. 그래서 무료고 그 이후부터 이제 네. 요금이 발생하는 건데 이 재원이 이 통신 3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는 계산에 따라서 이제 통신 3사가 이제 경쟁자가 돼버린 알뜰폰에 이런 지원금을 줄이고 혜택을 또 나름대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국내 버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내 버거 시장이 5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 근데 조한송 기자님, 네. 우리나라의 해외 유명 버거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시아 시장의 뭐 진출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또 외식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한국 유통기업들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진출을 우리나라로 와주세요 이렇게 진출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유명한 해외 브랜드 버거가 하나 문을 연다고 하는데 글쎄요. 또 긴 줄 서서 사 먹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국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미국에서 맞습니다. 제가 먹었던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거 적정 가격 맞는지 그것도 한 번씩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